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오늘의 시사 포커스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 새해가 교차하는 이번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됐고, 그 안에서 이란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제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하루가 다르게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이미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거리에서 시작된 분노인데 왜 이스라엘이 가장 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AP통신은 이란 경제난에 촉발한 시위가 확산되며 최소 6명 사망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폭스에서도 이란의 반체제 시위 5일째 유혈 사태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또 알자지라도 생계비 급등 항의 시위로 최소 5명 사망이다라고 전하고 있으면서 주요 외신들이나 각각의 언론사들도 이 이란에서의 모습이 점차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반정부 시위의 모습으로 정치화 쪽으로 내용이 달라지고 전환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를 일부러 이제 각각의 언론사들로 내용을 취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란의 로데간이라는 곳에서 2명에서 3명의 사람이 사망이 됐다라는 보도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온라인의 영상들을 보면 거리에 모인 시위대가 보여지고 있고, 또 그 배경에 총소리가 들렸다라면서 Sound of gunfire in the background라고 하는 표현으로 AP에서는 바라보고 있었고요. 알자지라에서도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들을 보면 거리에서 물건들이 불타고 있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며 gunfire echoing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의 경우도 이란 정권 시민들이 봉기한 지 5일째 되는 날 발포라고 하는 오픈 파이어에 대한 부분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고, 또 국가저항위원회에서는 2명의 시위자가 직접 사격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파이어로 사망한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위의 모습이 격화되고 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건이라는 부분이 도입이 되면서 건파이어가로 인한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기사들이 속속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데간도 그렇고요. 아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알자지라의 파르스 통신을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즈나 지역에서는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여기에서는 명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영 이란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37세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라면서 그 시위의 모습 안에서 진압하는 과정에 지금 총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을 이란의 국영통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시트 같은 경우는 바시지 대원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국영 이란 인터내셔널에서는 혁명수비대 산하의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의 21세 자원봉사자가 폭도들의 손에 순교당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행가오라는 채널 안에서는 이것을 반박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바시지 일원이 아니었고 보안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시위의 참가자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 그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직접 사격이다, 총격이다, 총소리다라면서 실탄 사격이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또 보안군의 총격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한 명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어디에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바시지 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위에 참가한 시민일 수도 있는, 이것을 좀 부정하고 있어서 아직 그 한 명은 시민인 건지 아니면 바시지 대원인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지만,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루가 다르게 이란의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곳에서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중산층 봉기, 이스라엘의 새로운 안보 도전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고, 또 이란 대통령 국민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옥행이다. 정권 망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런 파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만 살펴봤을 때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드시지 않나요? 바로 1979년의 이란 혁명의 데자뷰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오만이 어떻게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지 이란의 어제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입니다. 1979년 2월 전 세계가 놀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의 친서방 보루였었던 이란에서 이란의 국왕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팔라비 2세였습니다. 1941년부터 무려 38년간 이란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란은 친미 정권 아래에서 처음에는 백색혁명이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고, 여성의 참정권이 부여되고 있었고, 토지개혁, 문맹, 퇴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며 그 석유 수출로 통해서 나오게 됐었던 이 모든 머니가 왕실이나 측근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가며 이란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경찰 사바크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이었었고, 그 왕정 아래에서 1971년에 열리게 됐었던 건국 2500년 기념식이 아주 압권이 됩니다. 당시에 3억 달러를 쏟아부은 화려한 파티였고, 프랑스에서 요리사를 불러오고 샴페인은 물론이고 캐비어가 넘쳐났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오일이 생산되는 나라 안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왕은 호화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에 국민들의 그 분노와 서운함, 그 격분함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때의 이란 국민들은 물가가 치솟고 일자리도 없고 도시의 빈민가가 점점 커져가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시위가 확산이 됐고, 결국 1979년 1월 16일에 팔라비 2세가 휴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란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휴가였고, 2주 후에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돌아오면서 이란 혁명이 완성이 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이슬람 신정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의 대리인이 모든 국가를 관리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신정체제로 다가가게 됐던 게 이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팔라비의 부패와 서구의 추종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며 그 결과 호메이니는 1979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최고 지도자로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고 경제는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를 지키면서 신정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팔라비 시절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석유, 인프라, 건설, 통신, 돈 되는 건 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손에 들어가 있고요. 또 최고 지도자와 그 측근들이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2015년도만 해도 4만 4천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은
$1,000로 폭락을 하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막 날아가면서 뛰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안에서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국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국민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배만 불렸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왕정일 때도 신정일 때도 예외 없이 달라짐 없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혁파로 알려져 있는 이란 대통령인 페제슈키안조차도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라면서 정권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발언이 마치 국민 편의 선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제슈키안은 개혁파 대통령이고 보수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서방과의 대화도 원하고 경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하지만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면 이란에서의 진짜 권력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저 얼굴마담에 불과하고 페제슈키안이 아무리 국민 걱정하고 한다 한들 정작 예산과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의 공격용 미사일 재건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물과 빵을 지금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실권자들은 미사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란의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파 대통령조차 속수무책인 시스템, 이것이 바로 46년간 이어졌었던 신정체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 16세와 앙투아네트,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사이에 파리 시민들은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는 이 말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당시의 왕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이 말이 남겨지게 됐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민심이 폭발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면서 왕과 왕비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프랑스 혁명.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명확합니다. 민심이 떠나면 그 어떤 체제도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가 있어도 비밀경찰이 있어도 종교적인 정당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국방 전문가의 말을 이용을 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시민들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군대나 경찰은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세속적인 중산층 대부분이 생계비 문제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특별한 칼럼 하나를 더 실었습니다. 1977년부터 79년까지 당시는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당시죠. 근데 그때에 이란 주재 이스라엘 국방부 대표부를 이끌었었던 인물의 글을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어제 실었습니다. 당시에 혁명의 모든 단계를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대표단 33명을 구출하는 위험천만한 임무까지 수행했었던 인물인데 47년이 지난 지금 그가 이란 정권이 무너질 조건 5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시에 이란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그 조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당시 1977년에서 79년 사이에 석유나 가스 부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총파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9년의 혁명 때도 이것이 결정타였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파업자나 그 가족들에게 식량과 기본 지원, 이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화된 경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 당시 이란의 혁명 자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란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보안군의 이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정규군뿐 아니고 그 내부 보안군이었던 사바크, 당시 팔라비 왕정 때 아주 악명 높은 탄압기관이었는데 이 내부 보안군까지도 경찰이나 민병대까지도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었고, 이들 군들이 민간인 편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혁명이 가능했었던 당시의 그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란 장교가 비밀리에 혁명편에 섰던 과거의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군이 민간인과 함께 그 서포트가 된다면 이런 전제 조건 안에서 지금의 모습이 이란의 지금 현재의 신정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경제와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입니다. 이란 혁명이라는 것은 1979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이전 77년, 2년 전 이전부터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기에 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폭락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에다 생활비의 급등이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물 부족이나 심각한 대기 오염과 농업의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기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무력감이 전 사회로 확산이 되면 조용한 항의가 폭발적인 분노로 터졌었다라는 과거의 시간 가운데서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리더십과 조직화입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에 맞서려면 광범위한 대중적인 정당성을 가진 내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슬람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팔라비 왕조가 떠나고 난 이후 그 구심점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인물인 호메이니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행동도 조율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979년과 지금 다른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구심점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권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망명 통치자들과는 달리 이란 정권은 나라 밖에서 계속 통치를 하거나 그 자원의 혜택을 누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버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5가지의 조건이 모두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가지의 조건만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강도로 실현이 돼도 정권의 기반이 흔들려지고 실존적인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안타깝게도 명확한 리더십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좀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바로 팔라비 2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땐 많은 이란인들이 여전히 왕정 시절의 부패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리더십이 구심점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다른 주자인 마리암 라자비 같은 경우도 국가저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기는 해도 그녀의 조직이 과거의 테러 활동으로 논란도 많았었고 이란 내부 안에서의 지지 기반도 약하다고 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전 79년도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에서의 모습과 사뭇 다른 점은 리더십의 부재라는 게 좀 큰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전략적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상황을 극도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당국자들이 어제 이란이 정권이 약해지게 되면 아마도 이 화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후의 미사일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 차원 안에서 이란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나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살펴봤을 땐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아니면 팔방에서 정말 그야말로 사방 팔방에서 이 모든 외세의
그 중간 지점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항상 이란 차원 안에서는 국민들에게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M1 외부에게 그 시선을 돌려버리고 그 중에서 제일 타겟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테헤란의 상태를 봤을 땐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능력도 제한적이기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인 IDF나 정보기관들이 지금 현재 경계 태세를 이스라엘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이란의 기습 발사 준비 상황을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방공망이 지금 극도로 취약하고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을 흡수할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상태이기는 하지만 테헤란이 무기 재고를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생산량도 여전히 제한적이고 품질도 낮은 수준이지만 이란 정부에서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 고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여기에서 이란 내부에 있는 이 민심을 수습하고 달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적인 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다라는 우선순위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패러독스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물과 빵 달라고 외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권은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재건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심을 잃은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년 6월 달에 이란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타격을 지금 이란은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핵시설의 폭격으로 우라늄 농축도 전면 중단이 됐고 또 다른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나 가자의 하마스, 시리아나 이라크의 민병대 등의 모든 대리 세력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멘의 후티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그 압박이 가중은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이란의 경제 붕괴가 계속되면 그 정권은 최후의 발악과 그 벼랑 끝에 몰린 이것을 외부로 공격성으로 표출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목표는 1차 이스라엘 본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월요일에 이란의 경제 붕괴나 오랜 대중불만을 언급하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또 만나고 그 회동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경계 태세가 더 강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요. 팔라비 2세는 38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 신정체제는 46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니까 이제 47년이 되겠네요. 합하면 84년, 또 숫자 계산으로 보면 85년이 됩니다. 거의 한 세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란의 국민들은 두 번이나 권력자들에게 배신당한 셈입니다. 첫 번째는 왕관을 쓴 독재자였고 두 번째는 터번을 쓴 독재자였습니다. 겉모습만 달랐을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1979년 혁명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전문가는 말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시민들의 물결을 막을 군대나 경찰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명은 분노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리더십과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1979년에는 호메이니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확실한 구심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분노는 있는데 방향이 없고 시위는 있지만 구심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이란 국민들에게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독재자가 또 다른 독재자를 낳는 역사를 우리는 이란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호메이니가 팔라비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또 다른 억압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새로운 정말 이란의 국민들을 위한 그 민주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 밑받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민심을 잃은 권력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정말 민심을 잃게 되면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만 불리고 국민들이 물과 빵을 달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의 공격용 미사일 재건에만 집착을 한다면 그 정권은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 이란의 거리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shameless, shameless,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구호, 그리고 불타는 거리, 울려 퍼지는 총성 속에서 시민들이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 절규가 혁명의 신호탄이 될 건지 아니면 긴 변화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